전 15년 6월의 어느 아침, 태양이 마을의 녹슨 함석 지붕 위로 눈부신 햇살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로즈는 극심한 산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의 징후가 찾아왔습니다. 배아는 서둘러 아내를 마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간호사 몇 명과 마른 노의사 한 명뿐이었고 협소한 분만실은 출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엔 조건이 부족했습니다. 의사의 임에는 땀이 맺혔고 손은 떨렸지만 그는 서둘러 도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로즈는 침대 시트 끝을 꽉 잡았고 진통의 고통은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순간이 다가오자 분만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의사가 아기를 받아들었지만 곧바로 굳어서서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떨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의료 도구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무거운 정적을 깨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로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당황하고 충격에 빠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본 순간 그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수술대 위에서 기절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지만 아기의 무엇이 분만실 전체를 공포에 빠뜨린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출산이 있기 전까지 로즈와 남편 배안의 삶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젊은 부부는 람프라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살았고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온화했고 남들과 크게 다툴 일이 없었으며 서로에게 늘 다정한 몸짓과 따뜻한 시선을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작은 집은 누구나 상상하는 웃음과 행복, 그리고 평온한 저녁이 가득한 모범적인 보금자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완벽함 뒤에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즈와 배아는 거의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는 좀처럼 친척을 방문하지 않았고 마을 모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외출을 권하면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런 습관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과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젊고 활력이 넘쳐야 할 부부가 스스로를 그렇게 고립시키며 사는 걸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비밀의 답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고 오직 그들의 첫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야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은 람프라 마을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이 지역에서 누구도 겪어본 적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열어젖혔습니다. 로즈와 배아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사실 한 집에서 자란 친남매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식사, 잠, 기쁨, 그리고 마음속 깊은 슬픔까지도 나누었습니다. 그 유대감은 본래 가족의 선에서 멈추어야 했지만 배안에게 있어 로즈에 대한 감정은 모든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로즈를 단순히 여동생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유일한 동반자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배안의 눈빛, 몸짓, 말투는 점점 순진한 로즈로 하여금 그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지만 매혹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부모와 친척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거세게 반대하며 계속 이어진다면 도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배아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즈가 오직 자신에게만 속해야 하며 다른 누구도 그녀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감정의 폭발 속에서 배아는 심지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아버지를 크게 다치게까지 했습니다. 오빠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에 로즈도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 비윤리적인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꽃도 없고 축복의 말도 없었으며 오직 두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금지된 관계로 발을 들였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따를지 그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로즈는 임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집에 기쁨이 스며들었고 그들의 사랑이 한 무고한 생명으로 보답받는 듯 했습니다. 배아는 행복에 젖어 이 특별한 사랑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불건전한 관계가 이미 조용히 비극의 씨앗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로즈의 뱃속에 아이가 형성된 순간부터 피할 수 없는 여파가 생겨나 그 생명의 건강과 형체를 은밀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로즈는 설레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모성의 기쁨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마음 깊숙이 이 금지된 관계가 정상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했지만 부부의 눈빛과 은밀한 태도에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적인 출산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은 단순히 목격자들을 경악하게 했을 뿐 아니라 금지된 관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며 완전해 보였던 기쁨을 비극으로 바꾸어 버렸고 로즈와 배안의 인생을 영원히 뒤바꾸었습니다. 로즈가 분만대 위에서 기절하자 분만실 전체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 모두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무거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이가 분만대 위에 올려지자 사람들은 비로소 그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쭈글쭈글하고 늘어진 피부는 수십 년을 살아온 듯했고 내려앉은 눈꺼풀과 움푹 꺼진 눈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몸에 80세 노인의 얼굴을 한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손은 떨리고 다리는 뒤틀려 있어 경험 많은 의사들조차 숨을 죽인 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은 담요를 든 채 얼어붙어 아기를 감히 만지지 못했고 노의사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한 얼굴로 그 기형적인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로즈는 아이의 얼굴을 힐끗 보는 순간 절규를 터뜨렸고 공포가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늘 자부심에 가득 찼던 배안도 말문을 잃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당혹감에 휩싸여 아이를 병원에 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에 대한 모든 기대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시간 동안 의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로즈와 배안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집에 데려온 이후 로즈와 배안은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두 사람은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형적인 아기는 그들에게 연민과 수치심을 동시에 안겨주었고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공포는 작은 집안의 공기를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부의 지나친 회피는 이웃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악의적인 소문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는 걸까? 왜 친척들마저 피하며 숨어 사는 걸까? 마을 사람들은 젊은 부부와 그들의 신생에 대해 끊임없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당시 격렬히 반대했던 한 친척이 결국 참지 못하고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로즈와 배안은 보통 부부가 아니라 실제로는 친남매였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을 전체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엔 속삭임에 불과했던 말들이 점차 비난의 시선으로 나아가 대놓고 따돌림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이 말하는 업보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안과 로즈가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자식이 짊어지게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한때 이웃들에게 사랑받던 가족은 순식간에 비난과 냉대의 중심으로 전락했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이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밀이 드러난 날부터 로즈와 배안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주름지고 늙은 얼굴의 아기는 곧 람프라 마을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로즈가 아이를 안고 밖에 나설 때마다 두 사람은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시선에 둘러싸였습니다. 속삭임과 의심 어린 눈길은 그들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그것은 조상의 업보가 내려와 자손이 감당하는 것이다. 혹은 하늘의 벌이다. 이 괴물은 부모를 벌하기 위해 태어났다. 본래 강하고 자신만만했던 배하는 마을 전체의 압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며 몸을 숨길 뿐이었습니다. 로즈는 점점 더 자신을 가두었고 많은 밤을 어두운 방에서 울며 보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그녀는 오빠와 결혼한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수군거림은 로즈와 배안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끝없이 사랑했지만 수치와 고통은 두 부부의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최소한의 예의도 버렸습니다. 그들은 접촉을 피했고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을 금했으며 사소한 도움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로즈와 배안은 범죄자 같았고 아이는 질병을 품은 괴물 같았습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마을 가장자리에 작은 집은 차갑고 음울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희귀질환 사례를 들어본 한 의사가 로즈와 배안에게 아이를 대형 병원으로 데려가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기형이 단순한 업보가 아닐 수도 있으며 드문 의학적 질환의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진단과 관리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몇몇 선한 사람들의 권유를 듣고 로즈와 배안은 마침내 목숨을 걸듯 아이를 아메다바드 대도시의 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차를 타고 가는 긴 여정 내내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혹시 아이가 치료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이 곧 지나갈 악몽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가라앉았습니다. 의사들은 하나하나 검사를 진행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 놀라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발표되자 로즈와 배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조로증, 즉 노화조기 증후군이라는 극도로 희귀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아이의 몸을 정상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로 늙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위에 드리운 주름 하나하나, 늘어진 피부, 작지만 이미 늙어버린 몸은 이제 설명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저주나 업보 때문이 아니라 냉혹한 의학적 현실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노인처럼 늙어버린 외모만이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적 발달과 신체 발달 역시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했고 이 병을 가진 아이들은 대체로 사춘기까지만 살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끊임없는 고통과 병마 그리고 세상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로즈는 아이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눈물은 극도의 고통과 뒤섞였고 배안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무력감에 짓눌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비극이 마을 사람들의 모호한 징벌이 아니라 과학이 증명한 잔혹하고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모든 것이 이미 늦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금지된 사랑과 과거의 잘못된 선택은 평생 고통을 짊어질 아이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로즈와 배안은 거의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이의 어린 눈빛, 부모의 손을 꼭 잡는 작은 손은 부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할 것을 알면서도 로즈와 배안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는 연약한 몸과 관절 통증, 주름진 피부로 인해 다른 아이들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졌고 아이에게 저주가 씌었다며 자식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로즈와 배안은 아들이 차별과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휩싸였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배안은 홀로 앉아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부모의 만류를 무릅쓰고 로즈와 결혼했으며 그것이 운명적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사랑이 단지 그들의 삶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그 잘못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로즈 또한 극도로 후회하며 눈물과 고통은 더 이상 마음속 공포를 달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도 그들의 아들은 주변 사람들의 차별적 시선을 감내해야 하지만 다행히도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즈와 배안의 사랑과 희생만이 아이의 삶을 덜 외롭고 덜 고통스럽게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로즈와 배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까운 혈연 사이에 혼인을 금지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눈먼 사랑, 여론을 무시한 고집, 그리고 인식의 부족은 그들에게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도, 부모가 누구일지를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른들의 한 번의 잘못, 한 번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는 기형적인 몸, 병약함, 그리고 사회 전체의 차가운 시선 속에 태어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인도의 작은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경종이었습니다. 금지된 관계는 결코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며 오직 고통만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외딴 시골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는 온 나라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콜트 가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까운 혈연 사이에 혼인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혼인이 가문 안에서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로 인해 후손들에게 남겨진 결과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심각했습니다. 이 가문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은 심각한 선천적 기형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관절 질환, 발달 지연, 그리고 다른 중증 질환들이 아이들의 삶을 끝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부 기관과 기자들이 조사에 나섰을 때 작은 공동체에 약 40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오랜 세대에 걸친 가까운 혈연 사이의 혼인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방치되어 위험한 행동이나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비정상적인 심리적 표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호주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고 이 사건은 이 나라에서 기록된 가장 심각한 가정 문제 사례 중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여전히 가까운 혈연 사이의 혼인을 유지하는 공동체에 대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혼인이 아이들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와 발달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증명해 왔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배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열성 유전 질환에 걸릴 확률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약 150배 더 높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 비율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적으로도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좇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끝은 눈물과 늦은 후회, 그리고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아마도 로즈와 베안이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남은 짧은 생애 동안 그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인도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광대한 나라로 독특한 문화적 관습이 여전히 존재하며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많고 경제적 제약이 여전히 크며 여성들은 깊은 억압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당연시되기도 하고 부유한 남성은 여러 아내를 둘 수 있으며 독특한 결혼 관습이 때로는 일상처럼 여겨집니다. 가장 논란이 큰 현상 중 하나는 바로 가까운 혈연 사이의 혼인으로 같은 가문의 친척들이 혼인하는 경우입니다. 현대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공동체에서는 여전히 이를 전통의 이름으로 은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이 금기로 여기는 행위가 혈연이 최우선이다 라는 문화적 인식 속에서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인도의 시골 마을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집니다. 14세, 15세의 나이에 부모가 되는 경우도 많아 사랑과 결혼, 가족에 대한 인식이 현대 사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러한 배경은 결국 한 남자가 자신의 여동생과 혼인하는 현대 사회 대부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행동을 가능케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